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이제 30 중반에 접어든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29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시댁은 며느리가 챙기는 게 당연하고 처가는 그냥 대면대면해도 되는 게 정상인가? 입니다. 신랑도 이 문제를 두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궁금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래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댓글 꼭 남겨주세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하는 자영업을 제가 함께 도왔습니다.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부부가 함께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육아 때문에 전업주부가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사실상 하루 24시간이 집과 아이에게 묶여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무려 2년 가까이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분가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처음에는 시부모님과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그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과 싸운 횟수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 전쟁이었죠. 남편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보통 사람 아니야. 이 말 제가 들으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본인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예요. 제가 얼마나 시부모님을 싫어하는지 남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시부모님과 연을 완전히 끊고 살고 싶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예의, 딱 기본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시댁에 잘하는 게 며느리의 의무고 처가에는 그냥 얼굴만 비치는 사위가 정상인가요? 저만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는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결혼 전부터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결혼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을 품었던 것도 바로 그때였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첩장부터 사진 촬영까지 정말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시어머니는 전부 간섭하셨습니다. 그냥 의견을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허락도 안 받고 네가 뭔데 결정하니? 이런 식으로 매번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저희는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첩장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어요. 그게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결정이었죠. 예식장 약도도 혹시 어르신들 눈에 잘 안 들어올까봐 제가 직접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와 이거 어디 맡겼어? 너무 예쁘다라는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뿌듯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고마움도 칭찬도 없었죠. 상견례 때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정말 무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한 말씀 하시려다가 꾹 참고 참으셨다고 나중에야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예단, 이바지 음식 뭘 해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아무리 애써도 만족시킬 수 없는 시험대 위에 있었어요.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시어머니 문제로 신랑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요. 저는 울고 화내고 결국 지쳐갔습니다. 제가 원래는 굉장히 밝은 성격이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예민해지고 매사에 불안했습니다. 신랑은 그런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상황을 바꿔주진 못했어요.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산 그 2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어요. 아침에 남편과 함께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설거지 거리가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고 거실은 난장판,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신가? 걱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하시는 거였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안 해서 미안하다. 근데 네가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잡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내 마음은 편하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또 집안일까지 하는 며느리는 안쓰럽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 이게 또 지옥이었어요. 저는 늘 외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축하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매번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신상은 집에서 차려야 정성이 있는 거지.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무슨 효도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반나절 넘게 주방에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뭐 하셨을까요? 감독. 오로지 감독만 하셨습니다.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음식 모양, 간, 플레이팅까지 꼬치꼬치 간섭하시면서 말이에요. 그거 간이 왜 이렇게 싱거워? 저 반찬은 저렇게 담으면 보기 안 좋잖아.
움직여서 도와주시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고 나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무게는 제 어깨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매번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밖에서는 직장인, 집에서는 하녀. 제 존재감은 사라지고 제 행복도 사라졌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저는 가진 돈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각자 모은 돈이 약 7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저는 우린 서로 공평하게 출발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 살면서 제가 한 거라곤 낡은 가전제품을 몇 개 바꾼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요. 그리고 몇 년을 피땀 흘려 모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은 돈과 남은 돈을 합쳐서 2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분가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런데 현실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부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가할 때 우리가 3천 정도는 보태줄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구하려고 하니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그냥 3천을 무이자로 빌려줄게. 지원이 아니라 빌려주겠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빌려준다는 말이 이렇게 비수처럼 꽂힐 줄 몰랐습니다. 시댁이 어려운 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 눈에 보이는 생활은 넉넉했어요. 그런데도 주는 건 싫고 빌려는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시댁의 본심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현실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냥 받아. 이자도 안 붙는 건데 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평생 그 돈에 빚진 기분으로 살아야 하나? 그 3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그 집안에 더 엮이게 될 거라는 사실이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빌라 전세라도 가자. 대출 받아서 메꾸자. 이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늘어난다는 부담감, 경제적 압박하지만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댁의 돈 한 푼에 고개 숙이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빚을 더 떠안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일까? 왜 나는 시댁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져야 하지? 그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집안과 거리를 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분가를 하고 나서도 저는 기본적인 도리는 지켰습니다. 명절, 어버이날, 시부모님 생신 이 세 가지는 빠짐없이 챙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외에는 자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올해 초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가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 자리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애는 낯선 자리에서 칭얼대고 저는 애 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른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날 밤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했습니다. 고생했지? 수고했어.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국 말했어요. 이럴 때는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가게에서 돈 버는 게 내 주 업무야. 너는 전업주부니까 이런 거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말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확 끊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서, 왜 남편 앞에서 이렇게까지 당연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그날 밤 결국 싸움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싸움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그 모든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했든 그건 그거고 며느리가 시부모님 생신 챙기는 건 도리야.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리가 뭔지는 알아. 근데 아내가 혼자 아이 데리고 가서 시부모님 챙기고 돌아왔으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남편의 도리 아니야?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늘 하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틀렸나? 여러분, 제가 틀렸나요? 시댁과 갈등이 없는 집이라도 아내가 혼자 애 데리고 가서 시부모님 챙기고 오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는 게 그게 진짜 남편의 도리 아닌가요? 시댁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날만 되면 저는 거의 의무적으로 챙기고 살았어요. 명절, 생신, 어버이날은 기본이고 심지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결혼기념일까지 챙기길 바라셨습니다. 반면 제 친정은 어땠을까요? 부모님 생신 때도 저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낸 적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정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얘야, 너희들끼리 잘 사는 게 효도야. 우리야 괜찮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무슨 날이 다가오면 거의 2주 전부터 시어머니가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너 그날 무슨 날인지 알지? 준비해야지.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게 결혼이 아니라 며느리 계약인가? 하는 생각을 수십 번 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시아버지 생신 때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그냥저냥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일어나려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또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달 며칠이 무슨 날인 줄 알지?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엔 이미 알람이 울리고 있었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라본 바쁘면 그냥 너 혼자 와라. 순간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만? 왜 며느리만? 저도 모르게 푸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빠는 친정 부모님 생신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뭐? 친정 부모님도 챙겨야겠지만 시부모가 우선이지. 남자들은 원래 돈 벌고 바빠서 무심한 거야. 그런데 네가 똑같이 잘못하려고 해? 남편이 못해도 네가 며느리 도리해야지. 그래야 우리 아범이 욕 안 먹는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퍽 하고 터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참고 살았지? 왜 내 친정 부모님보다 시부모가 우선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지?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저 아빠가 하는 만큼만 저도 하려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뭐? 하고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동안의 억울함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께 신랑이 사위 도리한 적 있나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할 때부터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남편은 늘 똑같았습니다. 항상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밥 먹자마자 일 나가야 한다면서 바로 사라졌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명절마다 저는 친정의 얼굴도 못 비쳤습니다. 4해 동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불만이야? 돈 버는 게 우선이지. 그까짓 걸로 불만이냐, 불만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 터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울분이 쏟아져 나왔어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우선이면요. 차례도 안 지내고 돈 벌러 가셔야죠. 왜 차례는 꼭 지내면서 친정은 돈 버는 일 때문에 뒷전이어야 하죠? 그 이유가 뭔데요? 친정은 남의 집입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가장으로서 돈 벌어오는 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그걸로 아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고맙다고 치켜세워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저는 절대 그걸로 남편에게 고생했다는 말 안 할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다는 말도 하지 마요. 기본이니까. 그 순간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시댁에 도리하는 게 내 아이의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논리라면 남편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의 조상에는 친정 부모님도 포함돼요. 아이는 시부모님이 낳으신 아들만으로 생긴 게 아니라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었기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한쪽 조상만 공경해야 합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부모님께 도리를 다할 겁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도리하는 건 남편이 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무언가 말하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입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더 말씀해봤자 저에게 대접받을 일은 더 없어질 겁니다. 말로 다 깎아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더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차분히 아이를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뒷문을 나서면서도 제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꼭 그렇게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다 해야 속이 시원했어?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웃을 힘도요.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당신이 시댁에 도리한 만큼 나도 친정에 도리했다면 내가 이런 말 꺼냈겠어? 당신이 친정에 반만큼만 했어도 난 이러지 않았어. 남편은 여전히 이해 못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지. 그건 기본이야. 또 그 소리. 정말 돌림 노래 같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리는 해야지. 그런데 그 도리는 왜 항상 저만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시댁 일 몰라. 알아서 챙겨. 그러자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가 틀렸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잘못했나요? 며느리가 시댁에 도리하는 게 맞다면 사위도 처가에 도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른께 할 말 다 하고 나온 게 어리석은 행동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신랑과 함께 댓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글을 올리면서도 사실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혹시 제가 어른에게 너무했다는 말을 많이 들을까봐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댓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아이 때문이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보다 더 오래 서 있었고 더 많은 일에 신경 썼습니다.
남편이 손님을 응대할 때 저는 매출 정리부터 재고 확인, 마케팅까지 다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일했는지 따진다면 제가 남편보다 더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첫 아이를 갖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아이를 위해 전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도 사실 남편이 권유했어요. 당분간 애 먼저 키우자. 내가 돈 벌 테니까. 이 말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 내려놓은 제 선택을 마치 제가 능력 없어서 전업이 된 것처럼, 심지어 부엌대기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신랑까지 시어머니의 편에서 도리 타령을 할 때마다 제 안에서 쌓인 화가 폭발 직전까지 올라왔어요. 친정은요,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들, 그게 제일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낸 게 너무 늦은 걸까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사위 도리 전혀 안 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솔직히 저는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다 정도만 해주셨다면 저는 기분이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인데도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들 편. 그게 더 화가 났어요.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댓글을 신랑에게 보여줬을 때도 그는 몇 개 읽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여자들만 있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 논리로는 절대 안 바뀌겠구나.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추석, 저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추석 전날부터 친정에 가서 명절 연휴 끝나는 날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며칠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이번 명절 나 친정에서 보낼 거야. 남편은 비아냥거리듯 말했죠.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 저는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보여줄게. 네가 그토록 당연하다던 며느리 도리? 이제 없어. 친정에서 보낸 명절은 몇 년 만에 숨을 제대로 쉰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밥상, 아빠의 웃음소리, 아이들과 놀아주는 친정 식구들. 시댁에서 뼈 빠지게 일하던 명절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연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었어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럴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시댁에 도리하는 게 내 아이의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논리라면 남편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의 조상에는 친정 부모님도 포함돼요. 아이는 시부모님이 낳으신 아들만으로 생긴 게 아니라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었기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벼르고 있어. 그 말, 예전 같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네, 어머님. 주말에 찾아뵐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혼나고 올게요. 그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이혼도 불사하겠다. 주말이 되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댁 가자. 남편은 움찔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너 뭘 하려는 거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벼르고 있다 하셨으니 내가 잘못했으면 혼나고 오려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 도리라는 게 뭔지 요즘 사람들은 몰라. 저는 의자에 앉아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도리 말씀하시기 전에 제 남편이 사위 도리 전혀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며느리 도리 안 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아? 며느리 도리랑 사위 도리가 같아?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이 집에서 나가드릴게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말해. 이혼하고 싶으면 당장 해줄게.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혼을 해? 저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당신이 친정에 하는 만큼만 시댁에 할 거예요. 불만 갖지 마. 됐지? 시어머니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란 게 시댁 와서 한다는 짓이 남편 협박하는 거냐?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저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댁에 한 만큼 제 남편이 친정에 하고 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니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시댁에 해왔던 것들 사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남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아드님이 어머님께 효도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시선, 그리고 그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달라졌어요. 저에게도 잘하고 친정에도 잘하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시댁으로 향하던 남편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시댁 행사가 있어도 더 이상 저에게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을 며칠 앞두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범만 보낼 거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 순간 저는 차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3년 넘도록 해왔잖아요. 최소한 3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것보다 시어머니는 더 괴로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요. 저는 3년간 시댁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 후에도 안 갈지도 모르고요.